와, 제가 퇴사한 지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벌써 5천만 원의 빚이 생겨버렸습니다. 그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들 해요. 그 월급이 나올 때가 좋았지 왜 퇴사해가지고 사서 고생하냐고. 근데 퇴사도 그렇고 빚도 그렇고 모두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 그 월 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대출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. 그런데 이런 단어를 약간 레버리지로 바꿔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른 관점으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대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이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대출은 시간을 교환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정말 빚내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이게 개인사이기는 하지만 제가 한참 회사 생활을 다니던 시절에 아버지가 부도가 나셨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 빚을 갚는 데만 저희 모든 2030 청춘을 다 소비하다 보니까 이 빚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죠. 그래서 주변에 뭐 주식으로 투자하고 코인으로 해서 대박 나 가지고 또는 뭐 꼬박꼬박 저축을 해 가지고 1 년을 모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을 수렴하기 위해서 인생을 갈아 넣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퇴사하고 나니까 뭘 하더라도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창업을 할 때 창업 대출 2천만 원을 받아서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했고요. 1 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모든 대출을 다 갚았고 다시 창업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연 2.8% 정도의 저렴한 이자를 내면서 5천만 원을 이용 중입니다. 그 제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5천만 원을 모으려고 했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년 2 개월 정도라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좀 큰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대출을 안 받았을 때 다행히도 지금은 그 4년 2 개월이란 시간을 대출 5천만 원을 통해서 그 레버리징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출이라는 게 '시간을 사들이는 하나의 수단이다.'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'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다.'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두 번째로는 어 이 대출이라는 게 약간 제 가치를 증명하는 성적표인 것 같아요. 왜 "대출도 능력이다."라는 말이 있잖아요.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대출 상담을 받는데 담당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. 제가 받을 대출 금액 있잖아요. 그 액수가 사회가 나한테 거는 그 기대 자본이다. 그러한 기대치는 전년도 매출 성적 기준으로 매겨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 원천징수에 찍혀 있는 그 저의 연봉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낸 그 작년의 매출이 결국 성적표가 되더라고요. 그 다시 말해서 그 작년의 나의 매출 기준으로 올해의 대출액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제 신용이랑 사업 가능성을 진짜 꼼꼼히 검토하셨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작년 매출 기준이면 한 7천에서 1억 정도는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살짝 적게 나와 가지고 아쉽긴 했어요. 그래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'내년에는 1억을 받아보자.'라는 목표로 올해 2026 년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대출은 성적표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징은 결국 내 성장을 위한 그 강력한 부스터라고 생각을 해요. 스팀팩이죠, 한마디로. 누군가는 이 돈으로 소비를 하겠지만 이제 저는 제 사업을 구축하는 데 100% 투자를 했습니다.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 1 년간 벌어들인 걸 다 고스란히 재투자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서야 1 년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세이브를 쪼금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받은 대출 경우에도 연 이자만 해도 한 14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. 근데 이 돈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이상의 가치만 뽑아도 '똔똔만 만들어도 남는 장사다.'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주식 투자가 굉장히 붐이잖아요. 그냥 안전하게 배당주에 투자하면 이자 갚고도 남을 금액인데 '아 그냥 주식 투자할까?'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. 근데 지금 대출 이자가 2.8% 인데 왜 요즘 배당 성장주도 그렇고 커버드 콜 방식의 고배당주 투자도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. '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.'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'배당받는 것보다 그 내가 회사를 키워 가지고 내 스스로에게 배당 이익을 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.'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그게 좀 더 빠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
빠른 방법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회사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, 왜 아무래도 1 년간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쌓아온 그 경험이랑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그게 현재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제품들한테 좀 더 힘을 실어주면 '더 큰 매출을 낼 수 있겠다.'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뭐 세상에 100% 성공이라는 건 없지만 다른 회사가 아니라 '내 회사에 투자를 해 보자.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아니라 내 회사에 투자를 해 보자.' 그래서 이번 대출금 5 천만 원도 모자라서 제가 무려 5 년간 모아온 SCHD랑 리얼티 인컴 그리고 제피의 일부를 좀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활용 중입니다. 나중에 그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주식을 사는 건 잘하는데 파는 걸 잘 못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당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 왔던 것 같아요. 어찌 됐든 제가 앞에 막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대출 승인받을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5 천만 원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'와 이게 정말 실전이구나. 정말 잘 써야 하는데.' 하면서 은근 압박감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도 망하면 망한 대로 잘 되면 잘 된 대로 그냥 그 과정을 그냥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마치 대출을 장려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,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키포인트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 대출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, 물론 또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망설여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, 아니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놓치게 될 기회비용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대출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나만의 성공 로직이 있어야 하고, 뭐 추상적인 뭐 예를 들면 '이거 하면 잘 되겠네.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.'라는 거 말고 진짜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또는 나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나만의 필승 로직이 있으시면 더욱더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겠죠. 이런 부분은 주식을 투자하나 창업에 투자를 하나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횡성수설하고 막 TMI도 많았는데 지금 뭐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. 그 짧게나마 그 대출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공유 드렸고요.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.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.